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경기도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 특사경이 계곡과 하천 등 여름철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을 대거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7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가평 용소계곡과 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 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 적개버 운영을 한 행위 11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등 다양합니다. 가평에 위치한 A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에 위치한 B업체는 하천수를 무단 취소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영장을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 사이트, 세면대,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춰 영업하다가 적발되는 등 단속을 피해 불법 행위가 다수 이뤄졌습니다.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양지 내에서 휴가철인 7월과 8월 사이 행정기관의 단속을 피한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계곡과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부서의 합동관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곡 하천에 대한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기관의 지도 점검, 그리고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가 병행해야 될 것입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해환 의원의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경기도의회 이해원 의원은 6일 제3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 질문을 통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현안을 지적하고 경기 동북부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원안은 공적 제안으로 나들목 설치가 불가하다며 이는 양평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안인 예타안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양평군을 패싱한다고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전 동의하지 서울 않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라는 명칭만 빌려줄 뿐 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양평 구민들의 염원은 저버린 이름에만 서울 양평이라고 명시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됩니다. 이에 김 지사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 의원의 질문인 대한 노선 수용에 대한 답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네. 수년간에 걸쳐서 예타를 통과해서 된 건데 어느 날 갑자기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지금 이 의원님과 똑같이 저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수정안대로 하게 되면 빨리 추진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체증으로 인해 양평 군민들이 일상을 위협받고 있다며 김 지사가 주장한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연결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근데 해답을 떠나서 대안도 없는 주장은 무의미한 정치 쇼로 보입니다. 유튜브 하듯이 즉흥적인 언행은 자제해 주시길 의원님. 바랍니다. 이에 김 지사는 원안 노선 종점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설악 나들목 연결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양평고속도로의 목적은 6번 도로와의 연결을 통해서 교통체증을 막고 또 나아가서는 양양고속도로까지 해서 양평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 동북부의 교통체증을 지사님 그 해소하는 질문은 겁니다. 뒤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이날 도정 질의응답에서는 핵심적인 답만 달라, 호도하는 질문만 던지고 있다 등 양측의 격양된 목소리가 오가자 회의를 진행하던 남경순 부의장이 이를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양평 군민의 염원이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지지하는 행정을 해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정쟁으로 이끈 것은 중앙정부라며 이는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니며 경기 동남부권, 수도권 전체와 연관된다고 마지막 답변을 전했습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2022년 7월과 2023년 1월에 진행된 타당성 평가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거론하며 갑자기 변경안이 등장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6일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 시장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성남 지역 체육동호회 48곳의 간담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이후 SNS를 통해 2만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1심 판결은 포괄적 공모, 암묵적 공모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런 뜻이 없었다며 이 사건의 본질은 후보자가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후보자로서 직접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가명사유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이루어진 범행이고 전반적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며 검사의 구형과 같은 선고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신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선거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을 언론 배포 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한편 신상진 성남시장의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